네,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기대 속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3월 1일 이제 오후 1시에 열렸는데요. 이제 테슬라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임원과 이제 주요 엔지니어들 16명과 이제 그 일론 머스크 CEO가 참여한 가운데 이게 열렸어요. 근데 이제 올 들어서 사실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랠리를 거듭해서 이제 올 들어서만 한 87%가량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생각보다 좋은 성적으로 선방을 했고, 그리고 올 1분기에 굉장히 큰 수요 증가를 목도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익률도 한 20% 초반대를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이어갈 모멘텀으로 인베스터 데이가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11만 명가량이 이제 동시 접속할 정도로 이제 열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 전부터 대기하는 인원이 그 정도였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장기적인 확장 계획과 그리고 제3세대 차량 이 관련된 계획을 이제 공유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새로운 주가, 지금 계속 190에서 210달러대 사이에 있는 이 주가를 한 단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주가는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 한 5.8%가량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이뤄졌는지 한번 이제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부분이었나 이렇게 오늘 머스크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질의응답도 하고 거의 4시간 가까이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저도 중간중간 이제 그 댓글 접속창을 보니까 굉장히 막 지루하다. 그리고 왜 다음 그 차량 그 디자인 공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그런 피드백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 자, 기대감이 아까 굉장히 높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세대 차량 디자인 공개가 안 됐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 출시에도 그냥 연내에 출시할 것이라고만 하고, 이제 또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발표가 아무래도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머스크가 굉장히 젠틀해졌고 굉장히 침착해졌다. 그리고 뭐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인베스터로서의 모습을 뽐냈다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그렇지만 좀 어떤 부분들이 좀 그런 기대를 실망시켰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기즈모도라는 매체인데 여기 평소에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마스터 플랜 3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뭐 혼란하고 굉장히 지루했고 그냥 혼돈 그 자체였다. 이렇게 또 악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내 거래에서 한 5.6%가량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의 이 상승 랠리에 이어갈 모멘텀은 없었다는 게 이제 주요한 평가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가 공개한 이제 마스터 플랜 3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이제 머스크가 굉장히 주요한 비전으로 내세웠어요. 사실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비전부터가 그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이것에 대한 비전이 좀 내놓은 게 이번에 마스터 플랜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류 전체 그리고 지구상에 240테라와트시에 해당하는 에너지 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이 테라와트시가 굉장히 큰 규모의 에너지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와트시에 그러니까 1에 12승 기존 와트시에 그러니까 10에 12승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240테라와트시다 보니까 기가와트시로 따졌을 때는 한 24만 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배터리 효율화를 달성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것에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그런 금액이 뭐 10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굉장히 큰 비용이 들고 좀 유용한 일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기존의 머스크의 그런 행사들과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아까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외신에서도 뭐 머스크가 굉장히 착하고 점잖은 이미지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지난 4월에 그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오픈하면서 열렸던 그 사이버 로데오와는 굉장히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이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굉장히 그런 좀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번에 오히려 좀 기운이 빠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전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머스크의 평소 캐릭터와는 굉장히 달랐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실행 방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뭐 기존에 이제 그 전력형 그리드로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한 35%가량을 감축하고 또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그 일렉트릭 비클 그러니까 그 전기차를 전동화하면서 21% 그러니까 전체 한 5분의 1에 달하는 그런 화석 연료를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발열 펌프 그리고 수소 이런 방향으로 또 추가적으로 한 40%를 줄일 수 있고 또 이제 가장 늦게 전동화가 진행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5%에 달하는 화석 연료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은 차량 전동화 부분이니까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다음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익숙한 모델들이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그 모델 3, 모델 Y가 등장을 했고요. 세미트럭과 이제 연내에 출시한다는 사이버 트럭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그 두 가지가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사실 원래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이버 트럭 바로 위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좀 차체가 높은 게 베일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SUV나 밴 정도로 추정이 돼요. 모델 Y보다 조금 더 그 차체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공개하겠다는 모델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전체 라인업을 완성하는데 이것이 이제 제3세대 차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세단 형태로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비용 감축과 효율화가 일어난다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사실 이거 다음에 이제 그 발표자로 나선 인물이 이 디자인 총괄인 테슬라의 디자인 총괄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발표에 나섰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모델 S, 모델 3 이런 부분에 그 디자인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3세대 차량 디자인 이것도 내놓는 것이 아니냐 했지만 이것은 사실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사람들이 실망을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3세대 모델 차량 모델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디자인조차 나오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가 지금 수요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할인 효과도 보고 있고 이익률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다음이 사실 이 모델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큰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도 연내에 발표할 거야. 이렇게 연내에 좀 공개를 할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시점을 대략적으로 제시했을 때는 좀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허송세월 이렇게 미뤄질 수가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나 수학이 있었다면 이 분야예요.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가장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생산 효율화, 비용 감축일 텐데요. 이번에 이제 좀 테슬라가 앞으로의 스케일러빌리티, 좀 이 확장을 위해서 좀 내세운 부분이 이런 그 비용 감축에 실제로 어떤 식의 로드맵으로 진행될지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베일에 쌓인 차량, 그 3세대 차량으로 봤을 때 이제 75%의 실리콘 카바이드 감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생산 공정에서도 그 풋프린트가 50%가량 감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조립 비용은 한 $1,000, 그리고 그 비중으로 따지면 한 50% 가량 감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50% 비용 감축,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3세대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30,000대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비용 감축이 굉장히 경쟁사와는 차별화되고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CFO인 자크 커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차량 2천만 대를 이제 한 해에 생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1,500억 달러에서 한 1,75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한 200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근데 이미 16에서 18% 수준인 28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크긴 하니까 투자자들로서는 혹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커콘 CFO가 못을 박습니다. 이 산업에서는 어떻게 비용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생존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맞는 부분이긴 하고, 전곡을 찌른 부분은 사실 최근에 테슬라 경쟁자, 테슬라 대항마로 꼽혔던 리비안과 루시드가 굉장히 좀 순손실을 크게 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 대항마가 되려면 일단은 생산 능력과 비용 효율화를 달성해야 되는데, 흑자는커녕 이게 너무 요원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비안과 루시드의 상황을 간단히 전해드리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17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습니다. 그 전체 한 해, 지난해 2022년 전체 한 해 손실로는 순손실 규모가 68억 달러, 약 한 8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근데 이거에 반해 차량 생산 대수 24,337대로 원래 이제 좀 낮춰서 전망했던 25,000대에도 좀 미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지난 한 해 136만 9천여 대를 생산했고, 인도를 이제 131만 3천여 대를 했던 것에 비하면 이제 너무 작은 수준이라 이걸 어떻게 따라가면, 근데 지금 이만큼 작은 수준인데도 순손실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 지금 적신호로 꼽혔습니다. 루시드 역시 이제 순손실 폭은 좀 줄이긴 했는데, 지난해 전체로 따졌을 때는 순손실 규모가 26억 달러 규모에 달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빨간 신호등이 이렇게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비용 관리를 이제 1순위로 내세우면서 RJ 스카렌지 그 리비안 CEO 같은 경우에도 비용 효율화를 지금 가장 최우선 순위로 놓고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곳에 뭐 투자한 포드나 이런 곳들도 이게 좀 거의 백기를 든 상황이고요. 좀 이를 언제 따라잡을 거냐, 좀 쉽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테슬라는 좀 굉장히 여유롭게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이게 지난해 3분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테슬라 마진이 이제 그 한 대 차량당 너무 9,574달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까 뭐 비용 감축을 $1,000 정도 덜, 이제 그 비용 감축을 이루겠다고 했으면 여기에 이제 그 마진이 한 차량 한 대당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한 만 불 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루시드랑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밑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예 이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비용 효율화를 좀 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이번에 좀 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3세대 모델을 내놓고 굉장히 저가로 내놓으면은 같은 모델 안에서 좀 그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존 시장을 잡아먹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려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중에 해야 될 걱정일 수도 있는 게, 일단 저희가 그 스티브 잡스의 명언이 있잖아요. 경쟁사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차라리 우리가 잡아먹는 게 낫다, 이런 식의 기조를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비용 효율화를 달성해서 우리가 그 시장을 먹는 게 오히려 더 나은 포지션에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비용 감축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내세운 부분인데 앞으로 3세대 모델 디자인이나 사이버트럭 연내 출시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테슬라가 내놓은 이 지속 가능성의 비전에 대해서 투자 규모가 앞으로 테슬라의 그런 현금 흐름을 이제 따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베스터데이 주요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조만간 또 새로운 이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